자, 오늘 배울 내용은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저번 시간에는 단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항식의 계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뭐냐면 동류항이에요. 동류항.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주면은 어려울 게 없을 텐데, 자, 우리가 동류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동류항이 뭐였죠? 자, 동류항은 첫 번째로 문자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차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를 동류항이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된다. 요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괄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이 괄호, 소괄호라고 하고요, 중괄호라고 하고요, 대괄호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항상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먼저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괄호의 종류가 나와 있을 때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의 순서로 계산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2차식이든 3차식이든 4차식이든 1차식이든 그냥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그냥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괄호를 풀어줬죠. 지금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자, 3x제곱과 동류항 뭐죠?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문자는 다 x로 일단 같은데 차수가 같은 거는 이 두 개죠. 그 다음에 x와 동류항인 것은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혼자 남았으니까 그냥 따로 써주고, 그래서 얘네들끼리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3x제곱 x제곱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죠? 네, 문자는 빼놓고 앞에 있는 숫자들끼리만 계산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자, x제곱 앞에는 1이 사실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3 더하기 1 해서 4 써주고 그냥 x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뭐냐면 괄호를 푼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괄호를 푼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 여기 노트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아는 거겠지만 괄호 앞이 플러스이면 괄호를 풀었을 때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괄호를 풀면서 괄호 안에 있는 그 각 항의 부호들이 반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다면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그 뒤에 있는 이 괄호를 풀어줄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로 나왔겠죠. 플러스 5x로 나왔겠죠. 자,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자, 곱셈과 나눗셈에서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단항식을 다항식의 각항에 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개라는 게 뭐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한번 볼까요? 2a 곱하기 괄호 3x 더하기 4y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풀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2a를 3x에 한번 곱해주고 2a를 4y에 한번 곱해주는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2a 곱하기 3x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네,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줘서 6 써주고, 그 다음에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a, x, 그 다음에 2a 곱하기 4y는 어떻게 해주죠? 숫자끼리 곱해서 8, 그리고 a, y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눗셈도 간단합니다. 나눗셈도 간단해요. 나눗셈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배워왔던 것처럼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고, 똑같이 그냥 앞에서 곱셈했던 것처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더하기 b 나누기 c를, 자, 방법 1처럼 곱하기 c분의 1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꺼번에
이 C 나누는 수는 당연히 분모로 내려가기 때문에 C분의 A 플러스 B로 한 번에 분수로 고쳐버리고 이것을 이렇게 나눠버리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분자를 분모로 나눌 때 분자의 모든 항을 각각 나눠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6x 더하기 2xy를 2x로 나눴어요. 그럼 이거는 여기에도 나눠져 있는 수고 여기에도 나눠져 있는 수기 때문에 하나에만 나누는 게 아니라 6x제곱 나누기 2x 즉 3x 그리고 2xy 나누기 2x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2xy가 아니라 y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칙 연산이 혼합된 식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1, 2, 3, 4라는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 순서대로만 계산해 주면, 이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자, 거듭 제곱이 있으면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한다. 자, 지수 법칙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지수 법칙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뭐 일단 거듭 제곱을 먼저 풀어준다. 자, 두 번째 괄호를 풀어준다. 자, 여기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거듭 제곱을 풀어준다. 그 다음 뭐 괄호를 풀어준다. 자, 괄호를 풀어주는데 괄호에서도 순서가 있었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 순서대로 풀어준다. 자, 그 다음 곱하기와 나누기, 더하기와 빼기가 남았을 때 뭐 먼저 계산한다. 항상 곱하기와 나누기부터 먼저 계산해주고 마지막으로 더하기 빼기를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예를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첫 번째로 거듭 제곱을 계산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거듭 제곱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 그래서 2a의 전체 제곱을 거듭 제곱해 주니까 2의 제곱되고 a의 제곱되니까 4a 제곱으로 지금 바뀐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괄호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괄호를 딱히 풀어줄 부분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곱셈 나눗셈의 계산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누기 있고 더하기 있고 곱하기 있으니까 뭐 먼저 계산한다. 나누기와 곱하기를 먼저 계산한다. 그래서 지금 8a 세제곱 빼기 12a 제곱 나누기 4a의 제곱을 지금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먼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한 거죠. 자, 얘는 지금 어떻게 계산했죠? 분배 법칙을 이용했죠. 자, 2a에다가 3a를 곱했기 때문에 6a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3a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a, 이런 식으로 나누어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지금 한 번 더 계산을 해야겠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8a 세제곱 나누기 4a 제곱 빼기 12a 제곱 나누기 4a의 제곱이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자, 약분이 되죠. 그래서 4가 약분돼서 2, a 제곱 약분돼서 그냥 2a, 4 약분돼서 3, a 제곱 약분. 그래서 2a 빼기 3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더하기 빼기를 정리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를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6a 제곱은 동량 없으니까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2a랑 동류항은 마이너스 3a, 그래서 둘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마이너스 3을 그냥 써준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